먼저 드리면서 작년 한 해 고생하신 여러분들, 그리고 올해 한 해 더욱 밝은 희망과 그리고 호구를 맞이해서 어른 여러분들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지난해 저는 이런 말을 한 기억이 납니다. 어떤 시장이 되고 싶으냐라고 어떤 언론께서 물어보길래 저는 경제 시장으로 출발해서 문화 시장으로 남는 그런 시장을 펼쳐 보이겠다. 그게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경제가 국내외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종시도 말할 것도 없이 부동산 경기를 비롯해서 상가 공시 문제, 또 취업 문제, 이런 경제가 어려운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올해를 또 새로운 원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경제에 가장 중점을 두는 이런 시정을 펼쳐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정을 맡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경제에 연결되지 않은 일들이 없습니다. 자족 경제 기능을 한다고 제가 경제 자유구역을 올해 안에 지정을 하겠다고 하거나 또는 정원박람회를 2025년도에 국제 정원박람회를 개최한다고 하는 것이나 또 2027년도에 국제 하계 세계 대학 경기를 유치하게 된 것이나 그것이 하나는 정원에 관한 문제, 녹지에 관한 문제, 또 하나는 체육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전부 다 경제와 연결이 되고 그런 것들이 우리 세종시의 경기 활성화, 경제 발전에 엄청난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이 됐든 문화가 됐든 여러 가지 시정을 펼침에 있어서 우리가 예산을 쓰는데 단순히 소모성이나 소비성으로 쓰는 게 아니고 투자적으로 그리고 자산을 우리가 획득하는 그런 방향으로 예산을 운영하겠다. 그럼으로써 우리 세종시의 경기와 경제 기능을 활성화시키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변화가 없습니다. 더더구나 작년에 여러 가지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약속했던 대통령 제2집무실 확실하게 그것은 이행되는 것으로 우리가 확답을 받았고요. 국회 세종의사당도 국회 규칙이 김진표 의장이 엊그제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운영위에 제안을 했는데 사실 만시지탄의 감이 저는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2021년도 4월 달에 정진석 지금 비대위원장입니다만 정진석 의원께서 국회법을 개정을 할 때 그때 국회법 안에 지금 국회 규칙에 담아질 내용을 국회법에 담아서 국회법을 개정하자 이렇게 해서 정진서관을 낸 것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바로 이번에 12개 상임위원회입니다만은 정확하게는 11개 상임위원회에다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있어서 12개 위원회가 됩니다. 그러나 그때 정진석 의원 안에는 11개 상임위를 넣는 걸로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리고 부속기관으로서 이제 예산 심사법제처인가요? 심사처인가요? 하는 몇 가지 기관도 지금 김준표 의장이 제안한 내용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80, 90% 같은 내용이었는데 어차피 국회 규칙도 법안과 같은 절차와 심의를 거쳐서 통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국회법으로 통과시켰더라면 이미 국회의사당 걸리면 2년을 앞서서 이게 이루어졌을 것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 있습니다. 그때가 21년도 4월 달이었어요. 어쨌든 만시지탄의 감은 들지만 국회 규칙이 본격적으로 개정이 되게 된다면 올해는 설계비도 적정하게 집행할 수 있고요. 토지 매입도 올해 이루어질 수 있게 돼서 바야흐로 올해부터 진정한 의미에서 행정수도의 면모가 하나하나 갖춰진다. 저는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이 세종시의 지방법원 문제로 법원 행정처 찾아가서 여러 번 건의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도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방향으로 좀 추진이 되고 있는 걸로 더 이제 박차를 가할 것이고요. 그리고 지방시대위원회가 오는 걸로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 지방시대위원회도 여기서 그 사무실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 여러 가지 면을 볼 때 우리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그리고 미래 전략의 도시로 자리를 잡는 실제로 가시화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예산도 그렇게 또 확보가 되었습니다. 사실 정부 예산도 이번에 굉장히 어려운 예산을 심의했다는 걸 잘 아실 겁니다만 거기에 우리가 1조 4천억이라는 국비를 확보를 했고 세종시로서도 어쨌든 어려운 상황이지만 2조 원 시대를 열었고 더더구나 제가 제일 액수에 불구하고 가장 가슴속으로 뿌듯해야 하는 예산이 하계 세계대학 경기에 2억 원을 확보한 그 예산입니다. 그 액수는 적지만 그 예산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업비가 확정되지 않고 그리고 나서 그 예비 타당성도 예타라는 걸 통과하지 않고 예산을 세워주지는 않는 것이 그것이 원칙이고 그것이 철칙인 것과 같은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억 원의 예산을 사업비 확정 이전에 반영시켰다는 것은 지금 그만큼 하계 대학 경기를 위한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타라는 여러 가지 행정 절차에 있어서 신속하게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서 액수를 떠나서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정말 뿌듯하게 생각하는 것, 교통교부세입니다. 교통교부세는 그동안에 한 700억, 800억 정도로 한 6년간 계속 유지해 왔었어요. 여러분들 작년에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국정감사에서 제가 세종시가 주기야광, 낮에는 기초 업무를 하고 밤에는 광역 업무를 할 정도로 일도 많고 그리고 예산도 필요한데 우리는 교부세를 광역이 됐든 기초부가 됐든 한 가지 분야밖에 지원을 못 받고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다. 이거는 법제 제도적으로 바꿔야 되겠다. 라는 것을 국정감사에 얘기를 했고 그때 국정감사위원들께서 굉장히 일리가 있다고 받아들여 주셨는데 뭐 그런 여러 가지 노력 그리고 뭐 행안부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행정적으로 노력을 해오고 뭐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서 물경 420억이 증액된 작년 대비 420억입니다. 작년 대비 420억에 증액된 1257억 확보된 것은 그건 정말로 획기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보통교부세라는 건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어느 항목에 정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일반 재원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일반 재원으로 확보된 예산을 우리 세종시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유용하게 쓸 것인가를 생각해서 사용을 한다면 정말 그것은 의미 있고 보람 있는 그런 예산이 된다라고 생각할 때 그 두 가지가 저로서는 가장 뿌듯하고 의미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저는 이제 올해부터는 동심동덕이다. 그래서 여야 간의 견해차도 있을 수 있고 지역 간의 견해차도 있을 수 있고 또 연령 간 세대가 계층 간의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작년 한 해의 선거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도정이 될 만한 한 해였다면 올해는 그런 견해차나 의견차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세종의 발전, 충청권의 발전, 국가의 발전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마음을 같이 하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후손들에게 큰 덕을 쌓아놓는 남기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올 첫 한 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도 뭐 여러 가지 부족하고 저희들이 지적받을 일도 많지만 어쨌든 최종의 목표는 세종시의 미래 발전이다 라는 큰 뜻을 가져주시면서 동심동덕에 같이 힘을 보태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여러 가지 일들을 그동안에 개별적인 뭐 브리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소상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새해 첫 해를 여는 우리 신년 결회 때는 희망차고 밝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